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때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 말을 출제자에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성 또는 정보의 불완전성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정보가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동일하지 않고 한쪽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또 반대쪽은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물건의 값어치보다 거래되는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이처럼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가격이 왜곡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괴리,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래요? 가격의 왜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무엇이고 장기 공급 곡선은 무엇이다? 보통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단기라는 말 자체는 공급의 변화가 없는 짧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은 불가능하고요.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는 것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절약 개념에 해당이 되죠. 이에 비해서 장기는 새롭게 공급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 장기가 되고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유량 개념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단기 절약, 장기 유량 이런 식으로 익혀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3번 주택의 개량 비용,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개량 이후에 집을 고친 이후에 집값 상승분보다 크다. 항상 문장 해석할 때 뭐뭐라면 앞에서 끊고요. 크다, 작다가 나오면 부등호를 그려주는 게 빨라요. 즉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는 건 집을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 쉽게 말하면 집을 고칠 때 100원을 들여서 집을 고치면 집의 값어치가 50원밖에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럼 집을 고치는 비용이 더 드니까 대부분은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한다. 과거 정보에 대한 투자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또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자, 5번 볼게요. 무엇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현재 용도에 그대로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 지급이니까 이게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자, 특징적인 힌트 단어가 전용이죠. 그래서 이 전용 수입은 누구의 주장? 파레토의 경제지대론의 내용이죠. 그래서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불하는 최소한의 공급 가격, 최소한의 비용이다라고 들어봤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6번, 무엇이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금액, 그럼 이거 입찰지대예요. 이것은 입찰지대의 뜻 자체니까 그대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더불어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다 보니까 입찰지대를 지불하면 남는 떡고물이 없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7번 볼게요. 7번. 자, 무엇은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벌써요. 이 침입 경쟁 천이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누구밖에 없다? 버제스밖에 없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말 나오면서 교통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버제스와 호이트의 차이점은요. 버제스는 교통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호이트는 교통을 고려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교통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도시 성장 구조 이론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얘기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8번 볼게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 이때 상거래 흡인력을 다른 말로 뭐 고개 흡인력이다 또는 상거래 영향력이다 이렇게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영향력의 크기는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항상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 거? 레일리. 자, 9번. 자, 9번은 이제 누구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주장은 허프의 확률 이론이죠. 그래서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은 허프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중간재나 완제품 그랬죠. 이건 공업 입지 유형인데, 자, 입지 유형에 뭐 시장 지향형, 원료 지향형, 중간 지점, 노동 지향, 뭐 집적 지향,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재나 완제품이다. 하나만 볼까요? 완제품 뭐예요? 제품이 완성됐다. 그 완성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팔아먹어야 돼요. 그 완성된 제품을 팔아먹으려면 시장까지의 거리가, 수송 거리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생산하자마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럼 시장과의 거리가 짧은 위치에 공장이 세워지는 건 원료 지향입니까? 시장 지향입니까? 당연히 시장 지향형이죠. 그래서 시장 지향형 입지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노동 집약적, 제가 그랬잖아요. 노동이란 말 나오면 이미 정답은 굳어졌다. 노동자 나오면 정답도 노동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누구라도 다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우울해지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점 자체가 항상 매년마다 반복이 되는 대단히 힘들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으실 테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길 바라겠고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